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는 시간, 주말 주식 구조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함께하게 된 오윤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종목에 관한 고민, 투자에 관련된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신다면 다음 주 다가올 월요일장이 기대될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다가올 다음 주 월요일 시장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혹시나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박영근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음 주장이 기대되도록 만들어주실 우리 구조대 대장님이시죠.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볼 텐데요.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 투자에 관련된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먼저 이번 주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금요일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4월 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주말 주식 구조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장 전략까지 함께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양시장 하락 마감했던 금요일 증시 어떻게 보셨을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힘들었던 4월 달을 우리가 겨우겨우 잘 버텨냈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5월 달 소위 말하는 5월 FOMC가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지난 1월 달과 3월 달 같은 소위 말하는 지수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5월 FOMC가 종료가 되었던 시점에서는 소위 말하는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조금 매파적인 분위기보다 비둘기파적인 흐름으로 연출되었다라는 수급의 상승 포지션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루에 끝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수급은 결국에는 급락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고 지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리고 지금 현재 토요일 날 오전에 장이 마감이 되었던 바로 이 미국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흐름이 상당히 크게 눌리는 과정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우리나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쉽게 회복되지 못한 채 흘러내리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가 넘어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뭐 전반적인 지표 발표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어떻게 잘 버텨내주면서 바닥 다지기가 연출될 것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전히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의 흐름 어느 정도 위축되고 있는 과정에서 환율까지도 올라가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예전 즉 2년 전에 환율 자체가 1280원대를 돌파했었던 그 시점이 있었었는데 과연 그 2년 전의 고점권을 다시 한번 갱신해 줄 것인지가 이번 주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외인들의 수급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트 자체가 바닥권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월달, 3월달에 형성된 저점권 즉 2600포인트 언저리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주는지 여부 이번 주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시장 속에서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다가올 다음 주 월요일 시장 미리 예측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갈 종목들만 쏙쏙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주식 구조대에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 정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주산업 7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휴림로봇 역시 7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GSE 정말 50%를 훨씬 웃도는 상승률을 보여줬고 크라클 역시 50%를 넘었는데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 정말 상승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마어마한 수익률 안겨주셨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들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공개를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새롭게 만들어진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1등을 형성해 주었던 종목군들이 두 개가 새롭게 만들어졌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주산업이라는 종목하고 휴림 로봇인데 자, 이 종목은 어디에서 바로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형성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실질적으로 이번 주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도 지난 목요일 날 휴장을 보였었고 아시아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에 휴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결국에 움직일 수 있었던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시게끔 저희가 도와드렸는데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간단한 시황의 분위기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결국에 지수 자체가 상승을 형성해 줄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별주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종목군들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간 종목군들로 다시 눌렸던 시점에서 전체적인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다시 소위 말하는 재매집을 하게 됨으로써 소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골주들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조금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 종목군들이 지금 50%, 60%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하루의 거래일로 인해서 이 종목의 상승률이 50%, 60%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저희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교육 받으시고 어느 시점까지 다가가서 수익의 극대화를 만드는지는 결국에는 어디를 통해서 저희 노란톡방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서 이 노란톡방에서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시간에는 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종목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또 주말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다가오게 되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더불어서 저희가 교육에다가 장중에 시황 브리핑까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림으로써 이 방에만 계신다면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로 좋은 결과물을 얻어가시는 것과 더불어서 나의 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스킬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대주 산업이라든지 슈림 로봇 지난주에 저희가 언급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세 가지의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세 가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종목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종목도 얻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지수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30%그 이상, 즉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그 과정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 즉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도 조금 더 플러스 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일단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근 대표님의 상승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도 이 제2의 대주산업 같은 종목들 가지고 오셨을까요? 사실 뭐 요즘 아시는 것처럼 시장 자체가 워낙 좀 녹록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좀 소위 말하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좋은 종목군들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소위 말하는 바닥 따지기가 굳건하게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들 이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종목을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종목 가지고 와 봤고요. 운 좋으면 말 그대로입니다. 제2의 휴림 로봇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종목명을 대놓고 공개해드리진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힌트만 드릴 거고요. 이 종목명은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주일 전에만 들어오셨다면은 이 대주산업, 휴림 로봇 같은 종목군들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함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던 것처럼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셔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계신다라면은 뭐 돈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위 말해서 무료로 오셔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육받으시고 그리고 좋은 종목 내 포트에 담으셔가지고 다음 주에도 활기차게 웃는 내 계좌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목 이름은 저희가 방송 중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힌트를 드려서 우리 히든 종목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차리실 수 있게 힌트를 오늘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히든 종목, 바로 철강 관련주입니다. 네, 사거래일 만에 반등한 이 종목은 요즘 쌍용차 인수 관련으로 정말 핫한 종목인데요. 쌍용차 인수를 원하는 회사들의 예비 실사가 끝난 가운데 이 종목 역시 인수 제안서를 낼 것으로 보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비 실사에서 인수 이양서를 낸 종목이 몇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이름 힌트를 드리면 정말 바로 아실 것 같은데 네 글자고요. 알파벳 두 글자가 들어가고 뒤에 스틸이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어떤 종목인지 바로 눈치를 채실 것 같은데 사실 종목명을 안다고 해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없는 게 요즘 같은 장입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대표님의 교육도 노란톡 안에서 듣고 종목명과 함께 수익도 함께 챙겨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이 종목에 대해서 힌트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린다면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최근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100% 넘게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힌트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방금 전에 이 종목명이 어디에 나왔냐면은 화면에 나왔습니다. 자, 화면에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저희가 기존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종목군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달에도 교육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이슈가 부각이 될 만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사실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에 아시는 것처럼 5G가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지난 수요일날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예요. 이슈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심도가 그쪽으로 쏠렸고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 첫 번째 히든 종목의 힌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로 어떠한 이슈, 바로 이 쌍용차 인수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해서 올라가니까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미리 선취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쌍용차 인수설과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종목을 저희가 공략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변동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어차피 내가 관련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할 거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5% 가는 것보다 10% 가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게 내가 보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수익을 내기에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 히든 종목은 결국에는 쌍용차 인수설과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파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현재 이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인수설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다가 소위 말하는 선침의 개념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소위 급등하는 포지션에서 뭐 10%, 20%도 물론 중요하지만 30%, 50%그 이상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 봤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어차피 이 종목 지금 좀 전에 차트를 통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올라갔었던 포지션 100% 넘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때 올라갔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소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한다라는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무엇을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내가 어느 포지션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지 결국에는 우리가 남들보다 1원이라도 싸게 사고 남들보다 1원이라도 비싸게 팔면 된다라는 거야.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소위 말해서 내 걸로 만들어 간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해 드리고 있으니까 공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지금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바로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바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명쾌한 코칭 노란톡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나가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혹시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다음 주 다가올 월요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첫 번째 히든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종목명은 오픈하지 않았지만 힌트를 통해서 종목명 유추가 되기 쉽게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자면 철강 관련주고요. 쌍용차 인수 관련으로 요즘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이름은 알파벳 뒤에 스틸이 들어갔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눈치를 채신 분들은 이 종목 대응 전략 노랑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쌓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방송 이후 대표님의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 종목들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여전히 누적 상승률이 정말 높습니다. 자연과 환경 정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부토건 외 모든 종목들 정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 몇 개의 종목 혹시 차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할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 가지고 수익 낸 종목군들이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했는지, 그리고 그 종목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공략이 들어갔는지 좀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 드렸죠. 소위 말하는 사골주들도 여기에서 다시 또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30%, 60%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거는 내 종목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왜 30%가 움직였는지, 왜 60%가 움직였는지 그 이유를 체크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이러한 수급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교육을 이제 추가적으로 받아보시면 어떨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업이 왜 올라갔는지는 실질적으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엇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급등했었던 섹터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와 흐름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차트의 움직임을 만들어줬는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공략하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매수 포지션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드려볼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이번 주 좀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이죠. 대주산업을 보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주산업을 공략했었던 시점이 바로 언제입니까? 지난주 말입니다. 즉, 전반적인 수급 자체가 3,000원대 초중반에 있었던 이 포지션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남들이 안 봐요. 왜? 소위 말해서 뭐가 급등이 나왔다가 흘러내렸기 때문이에요. 남들은 안 봅니다. 왜? 떨어졌으니까, 고점권 대비 10% 이상 떨어지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불안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판단을 합니까? 매도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는 소위 말해서 눌렸기 때문에 눌림목에 매집을 한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 그렇게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딱 포착이 되는 포지션에서 공교롭게 딱 주말을 기점으로 매수 포지션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가 지난 4월 달부터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죠. 5%가 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 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떨어졌고요. 우리나라를 벗어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가 무려 10%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우리나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심이 회복되기에는 쉽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도 떨어지는 종목이 대부분이지만 올라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 금요일 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양지수 모두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과 올라가는 섹터는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거고, 그 매집하는 종목군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상승과 눌림이 공존하는 그러한 포지션을 우리가 공략을 하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종목은 제가 선정해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어느 시점에서 맥점을 잡아서 매집 포인트로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수익을 얻어낼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것을 토대로 스스로도 이제 소위 말해서 홀로서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찾아서 이 종목을 보는 것과 그냥 저희가 이야기를 드려서 소위 말해가지고 대응하는 포인트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찾아보시면 그 종목이 계속해서 눈에 아른거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교육을 받으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오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상승과 하락이 공존을 해요.
그러면 상승할 때 매집을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종목군들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물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얘기 안 드려요. 어차피 떨어질 때 매집해도 내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내가 매수 포인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올라갔으니까 내 관심 종목에다가 놨다가 떨어지면 그때 공략을 하자. 매번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매번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컨택해서 뭐 해드리고 있어요? 공개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대주산업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3,000원대에 언급드렸고 그리고 다음 거래일날 바로 뭐 나왔습니까?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날 또 연속 상한가가 나왔어요. 물론 아쉽게 종가 기준으로는 꼬리를 달아주면서 흘러내렸지만은 이틀 연속 상한가라는 이러한 위험을 토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올라갔으니까 매집하신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랑 같이 하셨다면, 저희랑 같이 미리 선취하셨다면은 고스란히 50%, 60%의 수익의 결과물을 얻어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똑같은 종목이지만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손실을 봅니다. 과연 그 차이가 뭔지를 이제는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즘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계속 떨어져요. 대부분의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의 포트를 보시면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마이너스가 클 겁니다. 마이너스 1%, 2%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0% 그 이상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누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심 위축이 동반 하락을 견인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 종목 꼴도 보기 싫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낼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하는 희망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주식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자, 지수 떨어지고 종목 다 떨어져요. 뭐 2,300개, 400개 종목이 다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식할 만 나겠어요? 안 나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강조를 해드려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민감하고 그만큼 소위 말하는 상대적인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그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보다 올라갔다가 눌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떨어졌었을 때 공략해도 늦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꾸준히 이야기를 드리고 꾸준히 교육시켜드리고 꾸준히 언급드리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뭐냐? 올라갔었을 때 매집한다? 아닙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매집을 하는 거고 떨어지기 그 전의 상황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50%, 100% 급등을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찾아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그 다음번에도 나올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차트의 흐름을 분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제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좋은 종목군들 선정해서 이 힘든 장에서 적어도 나를 웃게 하는 종목군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셔야 돼요? 노란톡방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셔서 같이 하셔야 이러한 종목군들을 같이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거 우리가 떨어졌는데 그때 공략했는데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교육해 드렸던 대주산업, 휴림산업 이번 주에만 60% 넘게 올라갔어요. 저희가 매집했던 그 당시에 시점에서 누가 이 종목을 여기에서 사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저희는 삽니다. 그게 바로 선취매고요. 그게 바로 저희의 공략 방법이에요. 올라가는 종목군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공략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매번 이야기를 드려요. 강조해 드립니다. 손절은 짧게 보세요. 수익은 길게. 어차피 손절이라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이슈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대다수 종목이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종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했죠.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도 하나하나씩 교육받으시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일단은 무엇을 먼저? 멘탈을 먼저 부여잡는 거죠. 일단은 근데 마인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이렇게 떨어지는 장에서도 버텨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텨내신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좋은 종목 공략에서 일단은 수익을 맛보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희망을 얻으시고 그러면서 차차 하나하나씩 내 떨어진 계좌를 하나씩 어떻게 하면 돼요? 끌어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하셔서 될 것 같아요? 안 된다. 그러면 오셔서 뭐 하시면 돼요? 관리를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힘든 부분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든 장입니다. 하지만 늘 그러하듯이 주식이라는 것은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어요.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고 파도처럼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공존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떨어지는 과정이 길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마인드를 다잡아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뭐 해드려요?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받으시고 그때는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될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목요일 날 제가 야간에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다 나열해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급등했었던 섹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왔던 종목 중에 휴림노브 있었고 지금 대주산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50%, 60% 급등한 종목군들 위주로만 얘기를 드리지만은 그거 아니어도 올라간 종목군들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오셔가지고 같이 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힘드시니까, 어려우시니까 돈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 멘탈, 마인드. 왜? 지수가 떨어지니까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치고 힘들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맛봐야 일단은 희망이든 뭐든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희랑 같이 다시 올라가는 장이 물론 지금 당장 올라오게 될지 아니면 6월달, 7월달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다. 그 올라가는 종목군들 저희랑 같이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노란톡방에서 단순히 종목명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개인적으로 노란톡방에서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좋은 마음이 정말 와닿는데요.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히든 종목 그리고 이번 주 증권시장의 흐름, 대표님께서 주셨던 종목들 누적 상승률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들어보고 싶은데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여행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을 위한 종목, 그런 분들을 위한 두둑한 수익을 안겨줄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대주산업이라든지 휴림로봇을 공략했었던 포지션 자체가 상승 후에 눌렸던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과대 낙폭주들에 대해서 공략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고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골짜기 깊은 데서 뭐 하면 돼? 끄집어내면 됩니다. 뭐를? 옥석을.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있다라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도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소위 말해가지고 돈 나갈 일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끝났죠. 그러면 이제 또 다가오는 어버이날 있죠. 거기에다가 뭐 스승의 날뿐만이 아니라 5월달 자체가 돈이 많이 소비가 되는 날인데 지금 주식이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좋은 결과 얻어가야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이 5월달도 잘 버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히든 종목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이야기를 드릴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은 상승 후에 눌렸던 포지션들이 연출은 됐어요. 하지만은 그만큼 관심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 그대로 제2의 휴림 노봇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힌트는 이제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우윤희 아나운서가 드릴 테니까 어떠한 힌트를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랄게요. 네, 박영근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두둑한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두 번째 히든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히든 종목, 곡물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에 관한 힌트를 조금만 더 드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며 4월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 지금 이 종목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실질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일단은 최근에 수급이 나왔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관심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전반적인 차트 흐름을 보았을 때도 지금 1월 달
소위 말하는 바닥권 1,800원대에서 얼마까지? 무려 6,000원대까지 갔습니다. 200%가 넘게 급등했었던 포지션들이 연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수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꾸준히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연출되었는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전반적으로 관련된 수급 함께 연출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그쪽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파생이 되면서 하나하나씩 조금 더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관련된 이슈가 있냐라고 본다면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일단은 사료 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자, 물론 지금 다음 주에 소위 말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종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우리는 5월 9일 날에 승전보를 밝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5월 9일 날 과연 이게 종전이 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좀 관심도가 되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여기서 종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급등했었던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흘러내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빠르게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다면은 일시적으로 상승과 눌림폭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단기적으로 안 좋은 이슈들 즉 악재가 피력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전쟁이 발발이 됐고 그 전쟁이 발발된 그 이후에 후폭풍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급등을 했었던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급등 후에 눌렸기 때문에 불안감을 우리는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늘 얘기를 드려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를 한다라. 왜냐?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파도처럼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그 떨어진 공략을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파헤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이 4,000원 미만에 있고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종목이 6,000원 이상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물론 고점권 대비 저점권까지의 눌림이 어느 정도 30%까지 떨어졌지만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은 저점권 대비 고점권까지 상승률이 50%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대주산업 그리고 휴림로봇 우리가 이만큼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급등을 한 것처럼 저는 충분히 지금 소위 말해서 곡물 쪽, 사료 쪽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사실 이번 주에 많이 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난주만큼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어느 정도 관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말 그대로 FOMC 회의가 조금 더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근데 FOMC 회의가 끝났죠. 그러면 다시 이 관심도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우리는 반대로 기회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소위 말하는 이러한 곡물, 사료, 비료 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 종목이다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 주말 주식 구조대 방금 전 대표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라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주 방송 이후에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 대주산업 같은 경우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안겨드렸는데요. 오늘도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정말 두둑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번 주 히든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 제가 힌트를 조금만 더 드리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며 지금 곡물값이 상승하며 관심을 끌고 있는데 또 곡물 수출 대국인 아르헨티나의 운송 파업까지 겹치면서 국제 곡물난이 심화되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배합 사료와 양돈 사육, 도기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고 네 글자입니다. 종목명 힌트를 드리면 아무래도 곡물 관련주다 보니까 이름에도 농장이 들어가는데요. 농장을 영어로 하면 팜,
땡땡땡 총 4글자입니다.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정말 대응 전략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대응 전략 같은 경우 방송 중에 오픈이 되고 있지 않고요. 저희 노란톡을 통해서 꼼꼼하게 티칭해드리고 있으니까 샵 0082번으로 박영근 3글자 보내주시거나 아래 나와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면 방금 박영근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히든 종목 빰팜 땡땡땡 이 종목 대응 전략 함께 꾸려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 수익률 난 종목 중에서 혹시 몇 개 점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많은 종목군들을 사실 좀 리뷰를 해드리고 싶긴 합니다만은 이제 방송의 특성상 이제 제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종목군들을 저희가 AS를 못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올라간 종목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이 역시나 저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갔었던 종목군들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조금 저희가 가지고 왔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올라갔던 종목군들 중에 좀 AS를 원하는 종목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오윤희 아나운서는 어떤 거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궁금한 거, 시청자의 입장이라면은 나는 이거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 있으면은 제가 그 종목 한번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주린이로서 정말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는 지난주 방송에서 히든 공략으로 말씀해 주셨던 이스타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스타코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이스타코라는 종목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섹터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타코와 함께 보셔야 되는 종목군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타코가 지난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상승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폭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스타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종목군들 중에서 카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이즈라는 종목군들이 함께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수가 떨어지니까는 관심도가 붙는 종목군들의 급등세가 형성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것을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 세 가지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소위 말하는 정치 테마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군들 실질적으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기존에 저희랑 꾸준히 함께 이 노란 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이스타코 하면은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떠오르시게끔 제가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주입식 교육을 해드립니다. 왜냐? 어차피 이 종목 움직이면 이 종목 움직이고 이 종목 움직이면 이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파생되는 종목군들을 함께 공략을 하게 됨으로써 이 종목 안 가면 이 종목 보면 되고 이 종목 안 가면 이 종목 보면 된다. 이러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해드려요. 어차피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한 섹터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정치 테마적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같이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정치 테마주가 부각이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네임밸류가 있는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이번 선거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안랩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키웠고요. 안랩이 움직이니까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동반 종목군들을 보시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스타코라는 종목군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건축 관련된 이슈가 함께 동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다음 주에 뭐가 생기냐, 신정부가 출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폭을 키웠던 섹터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역시나 뭐 건설주,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재생,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전 쪽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었던 것처럼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소위 말하는 선침해, 여기에다가 정치 테마주 이슈가 묶이게 되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교육을 통해서 배우셨고, 그러한 과정들을 저희랑 같이 하신 분들은 소위 말해서 눌릴 때마다 공략을 해보셨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다만 아쉽다면은 지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소위 말해가지고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저점권 대비 100%가 넘게 올랐는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전의 흐름처럼 단기적인 급등세가 형성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살짝은 아쉬운데, 충분히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이번 주 기준으로 뭐 4% 5%대 올라갔지만은 충분히 소위 말하는 정고점, 어떻게 보면 이제 차트상에 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2,200원대, 2,300원대를 조금 돌파해주는 포지션들이 형성된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못해도 3,000원대 그 이상의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러한 종목군들을 이렇게 이제는 다시 또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건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저희가 얘기 드렸죠. 뭐 해드린다고 했습니까? 야간에 교육해 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야간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다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어떠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브리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이 좋은 장인지 안 좋은 장인지 같이 판단을 하시자는 겁니다. 안타깝게 지금은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 하나하나씩 다 교육받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의 실력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나의 시야가 조금 더 트이게 됨으로써 왜 이러한 종목군들을 잡아야 되는지, 왜 이러한 종목은 안 잡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차피 주식 홀로서기 하시기 위해서 이 힘든 장에서도 이 이른 시간에 오셔가지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잘 되게끔 조언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교육을 꾸준히 해드릴 거기 때문에, 아쉽게 시간은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10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많이 못 드리지만,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는 어디를 통해서? 바로 이 야간 교육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야간 교육은 어디를 해서? 바로 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이스타코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명쾌한 코칭 해주셨는데, 저희 야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매주 목요일 저녁 11시에 야간 코칭도 하고 있으니까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대표님의 명쾌한 코칭 들으면서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고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월요일 시장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종목들의 누적 상승률만 보더라도 다음 주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률을 가져갈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다음 주 월요일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제 중요한 것은 관심도가 지금 FOMC에서 계속해서 묶여 있느냐, 아니면 이 관심도가 다른 쪽으로 풀려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아쉽다라면은 지난 주말, 즉 소위 말하는 토요일 날 오전에 끝났던 미국 증시는 일단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면서 시작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난 1월 달, 3월 달에 형성된 소위 말하는 바닥권입니다.
즉 2,600포인트 언저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인들의 수급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그리고 계속해서 장중에 리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오신다면은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상세하게 시장에 대한 분위기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장이 열리는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또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리딩 받으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교육 받으셔서 내 스킬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방송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데요. 이런 대표님의 명쾌한 코칭, 더 많은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아래 나와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더 많은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드디어 마지막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히든 종목 혹시 어떤 섹터의 종목인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지막 히든 종목도 최근에 급등했었던 섹터의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주부터 뭐가 해제가 됐습니까? 사회에서 바로 마스크를 해제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거리두기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이슈가 급등했었던 섹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 번째 히든 종목은 바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세 번째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역시나 두 번째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곡물 사료 쪽이 최근에 상승과 하락을 공존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화장품주들도 주 초와 주 후반의 분위기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들을 말 그대로 위기로 바라봐야 될지 기회로 바라봐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는 뭐로 본다? 위기를 기회로 바라본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상승 후에 눌렸던 포지션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와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마지막 히든 종목 화장품 관련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가운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역시 급등하면서 최근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7글자고요. 제이준 땡땡땡땡 총 7글자인데 이 뒤에 4글자는 사실 화장품 관련주라면 너무나 쉽게 유추하실 수 있는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 제이준 땡땡땡땡에 관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확인 가능하신데 노란톡방 저희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히든 종목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히든 종목 혹시 차트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차트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에 대한 이야기 좀 간략하게 드려보도록 한다면은, 뭐, 전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이 지금 거의 공통점이 뭡니까? 올라갔다가 눌렸던 포지션에 공략을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최근에 1,60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고점권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지금 종가 기준으로 1,300원대 초반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이 구간대에서 눌렸던 포지션들이 여기서 추가 하락만 형성되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얼마든지 1,300원대에서 1,600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최소한 10%, 20%의 상승 기대감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상승 후에 눌렸을 때 저희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올라가는 종목군들 물론 좋아요. 근데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공략을 한다면은 더욱더 큰 상승, 더욱더 큰 수익률을 맛보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맛보는 기분을 한번 같이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해서 공략해드리고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힌트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함께 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철강 관련주 알파벳 2개 뒤에 스틸이라는 글자가 붙고요. 두 번째 종목 곡물 관련주 4글자였습니다. 마지막 종목 화장품 관련주 제이준 땡땡땡땡 총 7글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들 자세한 매수가와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혹시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영근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히든 종목과 다음 주 시장 대응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영근 대표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주말 주식구조대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소통 가능하고요. 노란톡방 아직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찍어주시면 너무나 쉽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하면서 행복투자, 성공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